한때 우리 모두의 꿈, 간물주. 이분들이 요즘 간물주가 아니라 빌딩 푸어로 전락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건물 하나 딱 사놓으면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고 경제적 자유를 외치며 유유자적 사는 모습 다들 한 번쯤 상상해보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이 간물주 신화에 금이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건물주가 가난하다니 이게 무슨 해괴방식한 소리야. 네 인생이나 걱정해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실을 함께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피셜보다 재미있는 돈피셜 돈PD의 불만 로제입니다.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때 우리 모두의 꿈, 간물주. 이분들이 요즘 간물주가 아니라 빌딩 푸어로 전락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건물 하나 딱 사놓으면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고 경제적 자유를 외치며 유유자적 사는 모습 다들 한 번쯤 상상해보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이 간물주 신화에 금이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금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이른바 빌딩 푸어의 등장입니다. 아니 건물주가 가난하다니 이게 무슨 해괴방식한 소리야. 네 인생이나 걱정해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실을 함께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격탄, 바로 경제적 압박과 비용 상승입니다. 건물 그냥 서 있으면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줄 아셨죠? 에헤이, 해상물정 모르시는 소리. 먼저 일단 물가가 미쳤습니다. 건물 굴리려면은 공공요금, 유지보수 비용, 세금까지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건물주님들 허리가 그냥 휠 지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건물에 새 들어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죽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재료비, 인건비는 미친 듯이 오르니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아주 울상이십니다.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 닫는 이유, 물론 경기 침체로 소비가 안 되는 탓도 있지만 이놈의 임대료랑 인건비 상승이 결정타라는 겁니다. 특히 이 인건비, 10년간 누적된 최저임금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무려 5배. 이러니 소상공인분들 인건비 감당이 되겠냐고요. 세입자인 소상공인분들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당연히 임대료 수입이 줄거나 아예 가게 비워버려서 공실이 늘어나는 거죠. 건물주님들 속이 이렇게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통계가 이걸 그냥 보여줘요. 자영업자 40%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며 평균 부채는 1억 원 수준. 지난해 자영업자 70%가 전년 대비 매출과 순이익이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이 숙박 음식점은 22개월째 반등을 못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장 불황으로 거의 2년 내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건물주님들 웃음이 싹 가시죠? 두 번째 핵폭탄, 금리 인상과 채무 부담. 여러분, 건물 살 때 현금 박치로 사는 분들 솔직히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대출 끼고 사잖아요. 근데 이 금리가 아주 그냥 미쳐 날뛰고 있어요.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수익성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분들 상황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나와요. 22년 2분기 0.5%에서 24년 2분기 1.52, 3배가 늘어난 거예요. 돈 빌리고 못 갚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분들 금융기관 대출 총액도 2024년 기준 1064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1064조. 감도 안 오시죠? 연체 위험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건물주님들도 사업자 대출이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다 해서 빚 없는 분 찾기 힘들어요.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 내느라 등골이 빠지는 겁니다. 고금리, 임대료, 최저임금 상승, 삼중고. 자영업자들만 죽어나는 게 아니라 건물주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암초, 임대 수입의 정체와 감소. 아니 물가는 이렇게 치솟는데 임대료는 왜 못 올리냐고요? 건물주님들도 올리고 싶죠 당연히. 목구멍까지 막 차오르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세입자들 주머니 사정 뻔한데 주변에 빈 가게도 수두룩한데 나만 월세 올릴 테요 딱 아는 그런 방 빼겠습니다 사장님 소리 듣기 딱 좋거든요. 지금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민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임대료 부담입니다. 이게 결국 건물 주인님들한테는 공실 늘고 임대 수입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먹구름, 임대시장의 경쟁 심화. 신도시 생기고 상업시설은 계속 지어대는데 장사할 사람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 모시기 경쟁이 아주 그냥 피 터지는 겁니다. 제발 우리 건물에 좀 들어와 주세요 빌다시피 하면서 임대료를 오히려 깎아줘야 할 판국이라는 거죠. 참고로 요즘에는 다이소 인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아주 값오브 값 다이소 사랑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오프라인 상권이 그냥 폭삭 주저앉고 있어요. 상가 공실률이 쭉쭉 올라갑니다. 이 기사 보시면은 역삼동의 한 건물주님의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소상공인 얼굴에 늘 공실률 치솟고 무인 점포 급증한다. 이거는 수도권도 예외가 없다고 다들 딱 잘라 말씀들 하십니다. 경쟁은 치열한데 손님은 없으니 아주 환장을 노리시죠. 자, 시대의 거대한 파도, 디지털 전환입니다.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 오프라인 상가 건물주님들한테는 거의 쓰나미급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자, 첫째, 온라인 쇼핑과 퀵커머스의 급성장. 코로나 겪으면서 사람들 온라인으로 물건 사는 거 너무 당연해졌죠.
놀라지 마세요. 2024년 기준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 쇼핑 비중이 사상 최초로 오프라인을 앞질러서 50.6%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절반 이상이 온라인이라는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 이제 어떡합니까? 여기 기름을 부는 게 바로 이 퀵커머스입니다. 뭐 주문하면 1시간 안에 생필품 배달, 뭐 이게 2022년 3,500원 규모에서 2025년 5조 원대로 성장. 쿠팡, 로켓프레시, 배민, 비마트 이런 데는 물론이고 이제는 이마트, 다이소 같은 전통의 오프라인 강자들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러니 소비자들이 굳이 매장을 갈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오프라인 매장은 손님 구경하기 힘들고 심지어 물건 쌓아두는 단순 배송 거점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택배 물량은 5년 새에 2배나 늘었습니다. 쿠팡은 1분기 영업이익이 4배나 뛰면서 사상 최대 분기 매출 기록했다고 하죠. 온라인이 이렇게 헐헐 나는데 오프라인 건물주님들은 임대료 수입 줄고 공실 늘어나는 찬바람만 맞고 계신 겁니다. 자, 다음 홈코노미 트렌드의 확산. 집에서 여가, 쇼핑, 업무까지 다 해결하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집에 있는 시간이 확 늘면서 온라인 쇼핑은 기본이고 영화 보고 요리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자연스럽게 바깥 상업시설 이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건물주님들 임대 수입에는 당연히 빨간불입니다. 여러 보고서나 자료에서 이런 소비 패러다임 변화를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 건물주의 영원한 동반자 은행, 요즘 누가 은행 갑니까? 전부 다 스마트폰 뱅킹으로 딸깍. 은행 점포소 무섭게 줄고 있죠. 건물 한 자리 떡하니 차지하던 은행들이 사라지니 건물주 입장에서 황금알 낳던 거위 배가 갈라진 격이에요. 그리고 임대시장의 절대 강자 병원, 이것도 점점 비대면 진료가 발달하면서 굳이 병원 안 가도 진료받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저는 통풍 환자인데 예전 같았으면 주기적으로 병원 가야 됐었는데 이제는 닥터나우로 딸깍하면 그냥 처방해주니까, 물론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 추세가 가속화되면 병원 임대 수요도 장담 못합니다. 카페, 음식점 죄다 배달 중심으로 바뀌니까 넓은 공간도 필요 없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매장에 직접 오질 않아요. 자,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꼭 손님이 매장에 와서 북적여야만 장사가 잘 되는 건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든 배달 위주로 운영하든, 또 병원에서 예를 들면은 꼭 환자가 직접 와서 진료를 하건 비대면 진료를 하건 뭐 어쨌든 간에 진료비 내는 거고 물건 배달해서 팔고 이러면은 사업장이 어쨌거나 존재하고 거기서 수익이 나서 월세만 따박따박 내준다면은 건물주 입장에선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 일견 타당해 보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게임기 하나 산다고 가정해볼게요. 예전에 용산이나 국전 같은 데 가서 직접 가서 샀죠? 그럼 가는 길에 밥도 사 먹고 커피도 마시고 다른 것도 구경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건물 전체에 온기가 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딸깍 주문하면 끝. 사람들이 매장에 많이 방문해야 다른 상가도 낙수 효과를 받아서 장사가 잘 되고 그래야 건물의 가치가 오르는 선순환이 생기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점점 사라지고 다 비대면, 배달,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건물은 텅텅 비어가는데 건물 가치가 오르겠냐고요. 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인데 전 이 쿠팡의 독주가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쿠팡이 독점적으로 시장을 다 장악하고 나서 나중에 멤버십 비용을 확 올려버린다? 와우 멤버십 월 48,900원 이렇게 나와도 울며 겨자 먹기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소비자도 힘들고 입점하는 업체도 힘들어지고 결국 건물주까지 연쇄적으로 타격받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크고 무서운 변화, 인구 구조 변화와 소비 트렌드입니다. 이건 아주 그냥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명줄을 쥐고 흔들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인구 감소 및 혼인, 출산 감소.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 이건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 이게 나라입니까? 그래도 요즘엔 살짝 좀 반등했다고 하더라고요. 0.8명인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자, 2035년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생산 인구가 줄면은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소비도 당연히 쪼그라듭니다. 사실 전 생산은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어차피 AI가 해줄 거니까 이제. 근데 그거 누가 소비해주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냐고. 소비해줄 사람이 없는데. 특히 이 소비의 핵심인 20대 인구가 줄면은 대학가 같은 상권, 젊은 층 대상 상업시설은 그냥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한국 내수 소비 30년간 계단식 하락, 고령층과 부동산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보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더구나 요즘 연애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 더욱 밖에서 돈 쓸 일도 사라지고 이는 건물주 수익, 임대 수익 감소, 공실 증가로 바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리고 소비 트렌드의 변화,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특히 요즘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경향이 아주 뚜렷한데, 비싼 명품백 사는 것보다 세무에서 그냥 여러 개 사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 한 번 더 가고 콘서트 보고 특별한 취미 활동하는데 돈을 더 쓴다는 거죠. 이런 변화는 그냥 물건만 파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치명타지만 뭔가 특별한 경험을 주는 체험형 공간이나 여가 시설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요즘 파워스토어가 뜨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동대문 가서 옷 사는 것보다 테무나 알리, 쿠팡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굿즈 아니면 뭐 로스트아크 이런 게임, 팬 굿즈 이런 거 그 파워스토어에서만 한정된 기간에만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꺼이 줄 서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포켓몬 메타몽 행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험과 희소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평범한 오프라인 매장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간물주님들 이런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과거 간물주가 빌딩 푸어로 추락하는 이 현상은 뭐 하나 똑 부러지는 원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같은 경제적 압박, 온라인 쇼핑, 그리고 홈코노미 같은 디지털 전환, 인구 감소와 소비 트렌드의 변화, 여기에 임대 시장의 경쟁 심화, 경기 침체, 팬데믹 후폭풍, 또한 대출을 낀 투자까지 아주 그냥 사면초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근데 이런 건물주님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단순히 저 사람 돈 날렸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관련 산업도 다 같이 힘들어지고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 활력은 기대할 수도 없게 됩니다.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가계 경제도 휘청거리고 금융 시스템에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건물주의 몰락 현상을 그냥 남의 일 보듯 할 게 아니라 그 원인을 깊게 파악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임대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좀 트일 수 있게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제대로 대응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비투는 안 된다. 빚내서 건물 사는 투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좀 더 길게 보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오피셜보다 재미있는 돈피셜, 돈피디의 불만 로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간물주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씁쓸한 이야기였지만 이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인생부터 걱정할게요. 일단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톡을 뻥 뚫어드릴 돈피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피디의 불만 로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